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1월 31일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 영향으로 시장이 좀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채널 포트폴리오에서 이미 지난주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 좀 진행을 해서 그 부분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 우리가 여유가 많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지금 현재에도 60%대 수익 구간에 있지 않겠습니까? LS 마린 솔루션도 오늘 좀 하락을 해도 충분히 15% 이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늦게 매수하신 분들도 그 정도는 될 거예요. 이 정도 상태면 우리가 앞으로 진도 나가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게 분명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두산 마켓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10% 이상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또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또 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로 단기적으로 상승할 만한 여력은 저는 많지 않다고 판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지금 정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수익 실현 진행을 했는데 한 18.8 정도 저는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낼지는 선택 결정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루두루 다른 종목들도 어떻게 진도 나가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부터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대략 이 정도 내용으로다가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타트한 라인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수익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일 연속으로 다 이렇게 상승을 한 관계로 저는 보통 이렇게 이동평균선 크로스가 급하게 나오는 경우는 통상 어떻습니까? 예, 다시 또 이제 차익물이 나오겠죠. 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또 생각해 봐야 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건설 같은 종목 가지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정도 수익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는 것들은 상당히 잘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웬만한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 기술주 같은 경우 거래해도 저 정도 만들어내기 어려웠죠. 자, LS 일렉트릭부터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웬만큼 데미지가 터져도 이 정도 갖고는 크게 걱정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수세는요,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있죠? 미국장을 좀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거기서도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쭉 치고 뚝 떨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도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대부분이 아마 60%, 아마 늦게 매수하셔서 조금 이 정도 다리에서 따라오신 분들 하더라도 50 이상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 드리블 가시는 걸로 하시는 걸로 하죠. 지금도 계속해서 5일 이평선 윗단 딱 걸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정비할 상태이고 우리가 끝끝이 한번 더 계속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정도에서 요 정도 눌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시그널적으로는 배드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 시그널적으로는 배드예요. 대한전선하고 같은 시츄에이션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땐 전력, 전선 다 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일까지는 한 번 정도 더, 그러니까 월요일장이죠. 월요일장까지는 한 번 더 체크해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오후장에 만약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더라고요. 조금 눌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체크 좀 하면서 또 가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늘은 한 번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보유자 영역에서 조금 더 수익률이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확인 작업은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 지난주에 딱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렇죠, 이 정도 드리블 상태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HLB와 HLB 생명과학, 요번에 서류 보완해서 내라고 했던 것들 오늘 다 제출했다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이내로도 답을 얻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건 지속적으로 드리블 가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것들 내용들, 뭐 결과치를 보든 안 보든 우리가 결과 나오기 직전까지는 충분히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시설적인 부분 뭐 지적사항들 갖다 개선한 것들이니까 그 부분만큼은 제가 볼 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 올라가는 내용들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하나 시스템, 이 종목도 뭐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목표가까지는 가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여기 27,000원, 28,000원 이 구간까지 드리블 가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방산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이 종목 같은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고,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예, 11선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11선 정도 유지하는 구간에서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시장 상황 따라서. 그러나 우리가 방산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가 야, 너희들 그 나토 같은 경우도 방산 비용 5%까지 올려요.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분할 매수 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매수를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222 이동평균선 이 아래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까지 매수를 하시고 30% 정도의 여력은 좀 남겨두세요. 왜냐하면 이 아래쪽으로 조금 더 뭐 상황 따라 눌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저는 확실히 확인한 것들은 수주 내용이 4분기 때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반영돼서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방산에 대한 부분은 네거티브한 부분은 없잖아요. 근데 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높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정받은 것들 이런 곳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 두 종목의 포트폴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보류하고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너무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하나가 확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회전율을 맞춰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좋은 걸 알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한국항공우주가 나쁘냐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하나 시스템을 정리하는 타임이 올 때 그때쯤 돼서 다른 또 방산주 관련된 부분 포트폴리오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S&D 다이나믹스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로도 이렇게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주가 S&D 다이나믹스 많이 최근에 반등 쳤잖아요.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좀 다른 것들 진행하느냐고 일찍 제가 정리를 했긴 했지만 익절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보유하신 분이 분명히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것 이제 수익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좀 늦게 터진 것 뿐이지 기본 수익률은 충분히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가는 거다. 뭐 제가 조금 뭐 잘난 척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때가 되면 다 올라오긴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제가 또 가지고 있는 또 채널의 장점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가캔바이오도 여러분들, 그죠? 이건 뭐 여유가 좀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계속해서 지금 21%뭐 이렇게 유지하고, 이건 명확해요. 그냥 10만 원이니까 매수가가,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지금 뭐 그냥 계속해서 홀드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계속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분할 매수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지부진하고 조금 뭐 안 올라 막 이렇게 답답해 하실 수 있긴 한데요. 아니 분기 그 실적 나오는 근처에 오른다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 그 뭡니까 직전 그 발표하기 실적 좋기 전에 딱 한 달 정도만 이렇게 쭉 달리고 빠이빠이 하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경험치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딱 한 달 정도만. 그럼 제가 볼 땐 전체적으로 3월 한 초 이때부터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다릴 땐 또 기다려줄 줄 아는 우리 또 투자자의 마인드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바이로직스는 그렇게 좀 보시고 가시고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예, 평단 조절 잘 해주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 마무리가 끝나서 이제 관망하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SL, 코리아 FT.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 SL은 믿고 본다. 그래서 여기,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제 의견드리고 의견 가지고 하신 분들은 여기 이때죠. 이때 매수하셨을 거고, 글쎄, 분할 조금 하셨다 하더라도 20일 이평 윗단으로 올라가시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SL은 우리가 좀 목표가를 조금 높게 보고 가야 되는 건 맞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윗단, 222 이동평균선, 여기 윗단으로 가야 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온다. 그래서 믿고 가라라고 말씀드렸고, 현대차 기아가 계속해서 뭐 양호한 뉴스가 나온다라고 그러면 SR 같은 경우가 주가가 안 오를 만한 사유가 없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리아 FT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하이브리드카가 판매량이 잘 나가고 확대되고, 근데 2025년 저는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 딱 하네요. 2025년도에 현대기아가 수익성을 갖다가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동차 분야는 하이브리드카다. 그래서 코리아 FT 부분이 저는 분명히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여기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다 양호하실 거예요. 제가 이것도 그랬잖아요. 올렸다가 눌릴 거다. 그리고 다시 상승 파형을 갖다 그릴 가능성이 높다. 이게 가장 극히 정상이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드리블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원점까지는 저는 이 종목은 계속해서 드리블해서 나갈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 단기간에 끝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5월달 되기 전까지만 답을 내면 되는데, 뭐 지금쯤부터 랠리업 해버리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은 약간 눌림이라고 좀 생각. 이게 만약에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벌써 확 내려왔어야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내려왔어야겠지. 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괜찮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여기 내려온 여기 꺾인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매크로 때문에 박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요 구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비슷한 구간대예요. 그래서 요 구간들은 좀 무시하고 가는 쪽에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여기 요 구간에서 터진 부분들이 있어요. 주가로 보면 그럴 때 박살난 부분들은 야 그게 결과적으로 기업의 예를 들면 저평가 구간이냐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매크로 안 좋아서 눌린 부분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정상적인 패턴으로 간다면 여기가 맞겠죠. 그러면 이 지금 파형이 정상적인 파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등평균 크로스 하면 여기 일단은 올라오겠죠. 그런 때 우리가 한번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승을 할 때는 한 10% 정도밖에, 10에서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정도 폭 갖고 예를 들면 매물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래서 홀드앤고죠. 자, 두산마켓도 우리가 좀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얘가 지금 쭉 우리가 치고 올라와서 잘 잡았어요. 그죠? 날이니까. 그죠? 잘 올라와서. 이게 지난주까지도 한 20%딱 찍길래, 야, 이거 잘 했구나라고 했는데, 오늘 한 7% 정도 빠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대략 보면 12에서 13 정도는 여유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턴어라운드 한다 그러면 이런 파형이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오늘 시장 장세가 좋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본다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 아니에요. 비슷한 파형일 거예요. 다만 파동의 크기만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이던스님이 다 말씀드렸잖아요. 두산밖에는 백투노멀이고 한국전력은 실적이 정말로 많이 개선이 된다. 전기료 인상과 더불어서 뭐 그런 내용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최근에 지금 포트폴리오 잡은 것들은 우리가 가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5월 전에 5월 이전까지는 계속 드리블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 도달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1월달처럼, 1월달엔 진짜 우리 거의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메이킹을 해놨잖아요. 근데 2월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월을 위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어떻게 매달 그렇게 매일같이 수익을 메이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다 보면 같이 다닐 땐 또 같이 가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인텔리언 테크, 인텔리언 테크는 뭐 사실은 2월 그 말이죠. 2월 말 3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뉴스가. 그래서 그 원앱 서비스라든지 스타링크, 사실은 그 각 나라별로 그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그러면 인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들이 있어서 인텔리언 테크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만한 내용은 많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주가 뭐 높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제가 볼 땐 기다릴만 하다. 오늘 같은 날도 뭐 자리 잘 잡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 매수나 매도 시그널 이렇게 나오는 공방을 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시점만 기다리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더 하락을 하나 이런 내용들은 딱 매크로 때문에 생기는 현상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이평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여기 어딘가가 접점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기서 하방으로 터질까요? 상방으로 터질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스터디한 내용으로 보면 상방이 맞죠.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 턴어라운드 1차 시그널 나올 땐 61위평과 21위평이 만나는 구간에서 위로 터진다 그러면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맞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가 있겠고, 저희가 루닛은 거래 못하고 JLK를 갖다 좀 거래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요거 이제 양봉 나오시면 매수를 좀 이제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충분히 내려온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쭉 음봉 터지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근데 지금은 양봉을 보고 기다리시는 것이 맞는 구간이 맞죠. 그죠? 이건 많이 해보셔서 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올라와서 이렇게 눌리고 있는 거, 그러면 1차 시그널이잖아요, 이게. 시그널 쪽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루닛이 잘 가주면 얘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 뭐 방송 보니까 뭐 루닛하고 뭐 커블라인 서부트하고 신테카 바이오 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신테카 바이오 사실은 여러분들 내용적으로 말입니다. 뭐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그냥 JP모건 헬스케어 가서 그 뭡니까 그 큰 회사들하고 테크 빅파마들하고 좀 많이 협의가 있었다. 물론 뭔가 하나 터지겠죠. 근데 그런 거 하고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 진행하는 건 그런 거 진행하는 것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 진행되고 있는 애들이 더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안 터져버리면 그냥 바로 오버행 나와버리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항상 루닛하고 JLK만 보는데 지금 JLK가 지금 제가 볼 땐 뭐 많이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 보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포트폴리오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봉 보고 제가 다른 것들 워낙 어느 종목이 많아가지고 다 한 번에 이야기 드릴 수가 없어서 같이 좀 섞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콜마 이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서 좀 눌렸잖아요. 뭐 자리 잡겠죠. 양봉 기다리고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매수하실 게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계속 기다리면서 추가 상승 여력 기다려줘야 되는 것 같고 지금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이동평균선 교차 부분하고 실적이 개선이 될 거야 안 될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미국이 금리를 갖다가 뭐 동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살짝 영향을 받는 구간이 생기기 마련 아니겠어요? 인하해주면 좋은데 동결이야. 그리고 약간 매파적 발언이 조금 있긴 하고 그런 부분 고려는 하는 거죠. 그러나 뭐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시그널 나오면 내가 통상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방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 10중 8은 상승 파형을 타고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과거에 이 오버행 떨어진 이 하락한 구간에 대한 부분은 중국에서 손실난 부분은 대부분 정리가 끝났다라고 말씀드려서 이젠 여기서부터 뭐 하면 됩니까? 예, 기다려주는 기간이죠. 뭐 요런 종목이 지금 많잖아요. 요런 모양 들어오는 것들. 요게 이제 인텔리안 테크도 요런 모양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 요런 모양새가 좀 많을 겁니다. 제가 근데 그런 종목들을 많이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속에서 수급이나 내용들이 잘 받쳐주고 있는 것들이면 그리고 턴어라운드 가이던스 뭐 이런 내용들이 긍정적인 것들은 우리가 보유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대략 뭐 한 2주 정도 전부터 좀 분할 매수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실 수는 있긴 한데 이제 명절 겨우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보통 이제 뭐 2월 한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확정적으로 나타나면서 방향성을 잡아가죠. 그래서 정책발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홀드앤고로 가면 되죠. 자, 번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포트폴리오 종목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종목을 공략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모니터링 종목이긴 한데 제가 그냥 포트폴리오 종목 하면서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큰 틀만 설명드리면 여기 이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기 어딘가에서 근데 저는 원점 타격 개념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 어디서 양봉 보시면 두 번째 양봉 보고 공략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만 들면 돼요. 전고체 이슈라든지 이런 게 돌 때까지만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저는 쌀 때만 매수해 놓고 된다. 이 종목은 그렇게 보고 있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최근에 급등을 했잖아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실리콘 응급제부터 전고체 소재까지 해서 다양하게 다 혜택을 누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만 단기 급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21이평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61이평, 여기서부터 요 아래쪽으로, 그렇게 하방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인데 추가로도 업된다. 그러면 추격 매수할 이유도 없는 것들이고, 일단 좋은 종목도 우리가 추격 매수 해야 될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거든요. 이건 처음에 1번 시그널 나온 거라서 그것도 급등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볼 땐 좀 옆으로 횡보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눌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대주주들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뭐 2주 안에 또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스페셜티 케미컬이 먼저 주가가 하락이 왔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 구간, 이런 구간들 같은 경우, 현재 이 구간 같은 경우는 매크로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 최근에 보면 2차전지 관련된 트럼프 정책이 우리한테 우호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공략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되도록 노력하는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오후 3시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함께 시장 브리핑 및 질문 답변 진행하며 오프라인 미팅 참석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케어 회원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종목 리뷰 및 시그널 체크를 통해 수익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